지금은 대출로 이게 쌓아올린 집값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추석 전까지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동산들도 좀 계시고요. 우리 상반기 사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돈을 저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라는 느낌이 이번 상반기에 들었거든요. 정상적인 선진국 같이 자산 배분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타임 같아요.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현장에 가서 많이 좀 임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강남 다녀왔네요. 강남하고 마포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책이 직접적으로 6억 이상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강벨트라는 지역이죠. 원밸리 가니까 일단 뭐 조용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려는 분들은 일단 기다려보자. 혹시라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요. 팔려는 분은 굳이? 내가 왜? 라는 반응이고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팔려는 분들이 남아있는데 규제가 나오면 얼마까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내에 팔고 다른 집을 잔금을 쳐야 된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는데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집주인들은 뭐 급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다, 거래량은 떨어졌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다, 매물도 없다가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마포 쪽에 가니까 마포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조용하다는 공통점이고요. 조용하다는 얘기는 아마 7월, 8월 정도는 거래량이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6월 같은 경우는 아직 집계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7월 말까지 집계를 해야 됩니다만 한 15,000건 이상 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나왔을 것 같고요. 7월은 이제 양극단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 3,000건대 정도로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마포 쪽도 현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너무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이 없고 집주인들도 일단 기다려보는데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다릴 것 같다. 6개월 내에 급매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추석 전까지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동산들도 좀 계시고요. 우리 KB 통계에서 매수 심리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심리 지수가 일단 다 꺾이는 거로 전국이 동시에 그렇게 뭐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이제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가세하게 되면 그게 없어도 스트레스 DS라고 같이 겹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7월달, 8월달은 또 부동산 비수기예요. 엄밀히 하향 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갭 투자 100% 원천 차단 수준의 대책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고민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좀 이제 됐고 거의 멘붕 수준인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주택가격 버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상 그럼 가계대출이 예전처럼 빚내서 뭐 갭 투자하고 이런 거는 없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일반인들은 대충 느낄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대책은 그냥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시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6억까지밖에 안 해줄 거야 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6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6개월 내 전입신고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죠. 1주택이 있는데 하나 더 사서 이제 대출을 받는 분은 6개월 내에 또 팔아야 됩니다. 근데 6개월 내에 파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왜? 계약하고 잔금이 보통 3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개월 내에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 3개월 내에 매수 찾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갈아타는 것도 막혔다.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면 브레이크를 한번 잡자.
우리 상반기 사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약간 진짜 비정상이다. 약간이 아니라 비정상이다. 강남 쪽에는 계좌 주세요 그러면 2, 3억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올리니까, 그리고 마포 쪽에도 일주일에 5천씩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이 타이밍에 적절하게 충격을 줌으로써 한번 멈추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일단 멈추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성공했다. 사실 이번 상승도 과거와 좀 다른 점이 2020년, 2021년 상승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올랐어요.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아. 지금 빨리 사야 돼. 라는 심리가 전국적으로 퍼졌다면, 이번에는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들에 딱 국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한강벨트 쪽만 그냥 팔팔팔팔 끌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찌개가 막 넘쳐 흐르는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상황이었긴데, 이 찌개가 넘쳐서 갑자기 얼음물을 확 부어버려서 식어버렸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게 끓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또 충격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게 6월 27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네. 토요일 은행 쉬는데 갑자기 시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보통 유예기간 한 5일 주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래서 비대면 신청하려니까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라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맛보기다. 맛보기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러면 진짜 요리는 뭐야? 더 큰 게 올 수 있다. 더 큰 게 뭘까? 라는 불확실성.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몽둥이를 한 대 맞았는데 다음 몽둥이가 크다? 작다? 뭐가 나오면 큰 거 같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한 대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뭔지 안 보여주고 내가 한 대 때릴 거야 라는 경고를 딱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출을 6억 이하로 다 낮춘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부 이제 분들은 현금 부자들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고 싶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안 샀을까요? 현금성 부자들이? 오를 땐 더 사죠. 내리는데 어떤 바보 현금성 가진 분이 집을 굳이 살려고 그랬어요. 더 내린다면 사겠죠. 실거주하라도. 내가 전세나 만약에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뭐 현금이 뭐 주식에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집값은 내려갈 것 같고 주식시장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이걸 팔아서 집을 사나요? 저는 현금성 자산을 가진 분 입장에서, 또 한때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팔아서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거다. 바보입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폭의 어떤 예상 시나리오보다 주택 가격의 시나리오랑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뭐 안전성, 황금성, 그죠? 이런 걸 따져보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더 낫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비트코인 자산가들 물어봐도 저는 비트코인 계속하지 뭐 부동산 관심 없다는 분이 95% 이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현금성 자산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뒤에 추가 수요가 없을 때는 못 갑니다. 케인즈가 얘기했잖아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가는 경제 구조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 다다랐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대출이 없으면 투기성 마인드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인들이 사시더라도 진짜 실수요분들만 사시지 투자 수요 관점에서는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뭐 나오진 않았고 뭐 일부 찌라시입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무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집 사는데 무슨 세무조사를 하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현금이 많은 분들은 샐러리맨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전문직이라든지 뭐가 있는데, 괜히 집 하나 사려다가 만에 하나 뭔가 세무조사에 불똥이 튀면 뭐 진짜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런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막고 싶다면 뭐 그런 시그널을 줘도 되는데, 우리 지금 정책의 목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까지도 막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이게 한강벨트를 넘어서 확산되는 걸 막는 게 목표인지,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인지, 저는 목표를 좀 명확히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세가 8억 6천만 원인 집에 이제 LTV 70%를 적용하면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이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이 필요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수요가 쏠릴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은 심리예요. 실제로 6억 대출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원리금 상환 한 300만 원 정도 네. 해야 되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6억 대출이 굳이 필요 없는 지역들. 인천 금단 신도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인천 금단은 가장 좋은 아파트가 전용 84가 한 8억 5천 정도 합니다. 제일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가 8억 5천이면 사실 6억 대출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전화하니까 조용하답니다. 627 발표가 되고 조용해야 돼요. 왜 조용하냐고 하니까 덩달아서 심리적으로 크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도 영향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등달아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 영향을 준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갑자기 뭐 소득이 늘어나나요? 그것은 이제 단편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가격대도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 지금은 대출로 이게 쌓아 올린 집값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적정 수준이 아니었고 이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소비가 주는 게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4개월, 5개월 연속 편의점 매출이 준 게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GDP 대비 가계부채비를 어느 정도 기준 임계점을 넘으면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 3억짜리가 6억 됐다가 지금 3억 2천 됐거든요. 다시. 네. 그걸 받잖아요. 목전에. 네. 그럼 지금 가서 막 4억, 5억 되면 쫓아가나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예전같이 또 뭐 역풍선 효과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도강 그리고 뭐 금관구 네네. 이런 지역의 이제 집값이 그 이후 이 지금 이런 지켜보는 시기가 지나면 좀 그래도 관심을 좀 받을까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사실 서울의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요.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한 지역들이 대다수입니다. 전고점이 이제 주로 2021년에 최고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가격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사실 요즘이 다주택 투자 잘 안 하거든요. 집을 구입 못하신 분들이 이제 한 채를 사거나 1주택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 수요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 수는 있겠으나 저는 과거처럼 그렇게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돈 있는 부자들이 상가도 사고 꼬마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오직 한 개만 합니다. 그냥 아파트 하나? 어디? 서울의 한강벨트.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강남 3구, 용산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다 보니 2월,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렸을 때는 지방에서 원정 투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마포, 성동으로 눈을 돌립니다. 네. 마포, 성동은 실제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세 끼고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집값이 급등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경기, 인천, 경기에서 이제 과천하고 분당은 빼고요. 나머지 지역들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금을 빼서 들어올 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판단 유보라고 한 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 분들이 노도강이나 경기, 인천권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이렇게 오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강남이나 마포, 성동, 한강벨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한강벨트가 규제로 묶였다. 대출도 안 나온다. 여차하면 지금 뭐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수도 있다. 토호제로 묶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히게 됐을 때 과연 지방의 투자 수요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 곡선을 탄다면 한강벨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안 올랐던 지역 전고점 2021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된 곳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2025년이죠. 2021년하고 김밥값만 비교해봐도 이미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월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2021년 고점 가격을 똑같이 회복해도 실질적으로 약간
실질 가치는 떨어진 거거든요. 4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다른 외곽 지역들 이미 강남 쪽이 키를 맞췄고요. 상당히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내려와주면 괜찮은데 안 내려오고 큰형님의 키가 커진 상태라면 이제 동생들이 키가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강제로 눌렀고요. 그러면 큰형님의 키를 더 누르느냐 아니면 동생들이 야 굳이 안 사고 기다려도 돼라는 심리가 들게 만드느냐인데 그게 쉽지 않다면 동생들이 좀 따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열망은 계속 이어질 거고 또 금방 이제 계속 떨어질 거다 아니면 이제 좀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 아니면 그래도 하반기 되면 이제 상승세가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나뉘는데 이게 의견이 진짜 극명하게 갈려지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절대 공급이라고 하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흐름이 결정이 되면 이미 3년 전부터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도 좀 줄어들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2028년, 2029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물량 자체는 서울 수도권이 다 부족하다. 그러면 두 번째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매물이거든요. 급매로 팔자는 분들은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서부와 보면 나그네 옷 벗기는데 바람으로 하느냐 햇볕으로 하느냐인데 결국에는 햇볕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바람을 불었거든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했는데 수요 억제 대책을 하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딱 정해지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켜보자. 이게 옷깃을 이렇게 여미는 거거든요. 모르겠고 매수자도 나 몰라. 집주인도 나 몰라.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햇볕이 좀 나와주면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를 살짝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대책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두 번째 이제 사자는 마음 심리인데 막 사고 싶어. 그러면 한 6월까지는 불안해서 막 사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 브레이크는 잡혔는데요. 그러면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나 이제 영원히 안 살 거야. 내 집 마련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계획이 없던 분들이야.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막상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의 인터뷰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단 홀딩을 하겠다는 거지 안 사겠다? 나는 영원히 전세로 가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 문제를 수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정부가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속 대책에서 야 물량이 이렇게 나올 거야. 봐? 지금 안 사도 되지? 매물도 나올 거야? 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오면 저는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잔금과 채측을 저는 병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일단 지금은 한 대 맞고 멈췄는데 야 후속 대책 보니까 안 되겠는데? 공급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다시 들게 되면 다시 리셋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억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9월 전에 제가 볼 때는 공급 대책이 빠르면 7월 안에 늦어도 9월 안에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택지 공급이나 이런 공공 분양은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속도가 빨리 납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 이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후년까지도 이 부분을 공급 대책을 어떻게 잘 국민들하고 특히 서울 수도권 시민들한테 잘 신뢰성을 주는 제도와 로드맵이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향 시작되면 한 2, 3년 가거든요. 그 정도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과 돈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도록 저는 사실 지방 수요 분산 지방의 거점 대학교들 있잖아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대학교들에 저는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굳이 인서울을 하지 않아도 지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대기업 일자리들이 지방에 가서 거기서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어느 정도 서울의 수요 유입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부산도 다녀왔는데요. 요즘 좀 많이 다닙니다. 부산에 가서 택시를 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부산에는 대기업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 다 서울 아니면 울산, 포항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공급 대책은 지금 뭐 신도시로만 지금 매진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확실히 들어와야 이게 시장이 안정될 텐데,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서울에만 더 주면 안 된다. 더 간다 사람인데 더 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힘들게 있기 때문에 네. 자리가 없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밀역세권 복합 개발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럼 그 부분들 우리 청년 무주택자분들이 서울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교통 결절점이라고 좀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뭐 영등포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딱 있잖아요. 거기 3,000%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또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도 3,000% 했을 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면 3,000%라면 분양가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 되거든요. 그걸로 현재 주택난을 해소해 준다라면 일단 우리가 가처분 소득에서 주택에 투입이 되는 비용들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 뭐냐면 내수에 투입이 되거나 다른 자산 활동, 건전한 주식시장이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뭐 MSCI 편입되는 날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이제 정상적인 선진국 같이 자산 배분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타임 같아요. 단기적인 대책도 이제 좀 중요한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전세 대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SR 적용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전세도 3억으로 한도를 정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유는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서민들이 좀 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고 돈 있는 분들이 사는 걸 막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재건축 초과 이완 수제 같은 것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사실 제초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초안이 한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 나옵니다. 부담금이 한 3억에서 한 7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부담금이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몇억, 몇십억씩 낼 수가 있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몇 억씩 부과하게 되면 사실 낼 수 있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지자체도 부담스럽죠. 아니 낼 수 있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데 이걸 부과했다가 안 내게 되면 압류 결고 경매 넘겨야 되는데 야 이게 주민의 집을 부담금을 안 냈다고 경매 넘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또 재건축 재개발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니까 저는 폐지라든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연장을 해주든 이렇게 좀 해준다면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충분히 긍정적인 메시지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